방사선 업무 개요 및 종류.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의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방사선에 대해 알 수 있고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유해 위험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방사선의 종류와 피폭 종류에 따라 방사선의 방호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볼까요? 방사선의 개요. 방사선을 학습하기 전에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원자핵과 원자핵 주변을 빙빙 도는 전자로 구성되고 원자핵은 중성자와 양성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하여 원자핵을 형성할 때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에 의해 안정하거나 불안정한 원자핵이 만들어집니다. 불안정한 원자핵은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로 이루어진 알파 입자, 전자, 전자기파인 감마선, X선, 중성자 등을 내놓고 안정한 원자핵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방사선이란 어떤 원자핵이 다른 원자핵으로 바뀔 때 내놓는 알파선, 전자, 감마선, X선, 중성자를 말하는데요. 방사선은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가 내놓는 전자기파보다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합니다. 방사선이란 앞에서도 언급했듯 어떤 원자핵이 다른 원자핵으로 바뀔 때 내놓는 알파선, 전자, 감마선, X선 중성자를 말하는데요. 방사선이 인체에 닿을 경우 세포와 DNA 등을 변형시켜 정상세포를 암세포로 바꾸거나 백혈병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방사능은 이런 방사선을 방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또한 방사성은 방사선을 붕괴하는 성질을 말하며 방사성 물질은 방사능을 가진 물질, 다시 말해 방사선을 내뿜을 능력을 갖고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이때 방사선 붕괴란 불안정한 원자핵을 가지고 있는 원소가 방사선을 내놓고 안정한 다른 원소로 변해가는 것을 말합니다. 방사성 물질은 방사선보다 더 해로운데요. 인체에 달라붙어 방사선을 계속 뿜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부, 의복 등 외부 피폭은 샤워나 옷 갈아입기 등을 통해 예방할 수 있으나 호흡기나 음식물 섭취 등을 통해 인체 내부에 들어와 축적된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참고 버튼을 클릭해서 방사성 붕괴의 예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방사선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알파선은 알파 입자가 움직이는 입자 방사선인데요. 알파 입자는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헬륨의 원자핵에 해당합니다. 입자는 베타선보다 수천 배나 무겁고 크기도 훨씬 작아 종이 한 장으로도 막을 수 있으며 공기 중에서도 몇 센티미터 정도밖에 날아가지 못합니다. 그런 만큼 근거리에서 미치는 영향은 크기 때문에 알파선을 방출하는 물질을 몸속에 넣을 때는 내부 피폭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베타선은 베타 입자가 움직이는 입자 방사선이며 베타 입자는 베타 붕괴를 통해 원자 바깥으로 나온 전자를 말합니다. 물질을 투과하는 능력은 알파선보다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에너지 분포가 연속적인 관계로 일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얇은 알루미늄 포일이나 플라스틱 판 정도로도 베타선을 막을 수 있습니다. X선은 원자핵이 아닌 원자 내의 전자가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나오는 전자기파를 말합니다. X선은 파장이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에서 10의 마이너스 5승미터 정도 되는 전자기파로 일반적으로 감마선에 비해서는 파장이 길고 그만큼 에너지가 약합니다. 감마선은 파장이 매우 짧은 전자기파, 즉 빛을 말합니다. 파장이 10피코미터보다 작은 전자기파는 대부분 감마선이라고 합니다. X선과 파장 영역이 겹치며 가지는 성질도 비슷하여 X선과 감마선은 보통 파장 길이로 구분하지 않고 어떤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를 놓고 구별합니다. 감마선은 한 원소의 원자핵이 붕괴하여 다른 원소로 바뀔 때 생성되는 에너지가 방출되는 전자기파를 가리킵니다. 투과력이 매우 강력해서 일반적인 방사선 피폭은 감마선에 의한 것입니다. 콘크리트나 철, 납처럼 밀도가 높은 물질을 통해서 차단할 수 있지만 가장 잘 차단할 수 있는 납을 사용하더라도 10cm 정도의 두께가 필요합니다. 중성자선은 핵이 붕괴하면서 발생하지는 않으며 원자로나 입자 가속기 같은 인위적인 수단에 의해 발생합니다. 양성자선은 알파선과 비슷한 성질을 지니며 중성자선은 전하를 가지지 않지만 운동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운동 에너지를 잃으면서 감마선을 내놓거나 양성자를 방출하여 이원화 작용을 일으킵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다음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맞았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여러분, 방사성 원소들이 붕괴할 때마다 방사선은 항상 방출될까요? 방사성 원소들이 붕괴할 때마다 방사선은 항상 방출되는데요. 방사선은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인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사선의 세기를 측정하여 인체의 유해 정도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방사선의 세기를 나타내는 주요 단위 관계는 제시된 표와 같습니다. 방사선 피폭이란 사람이 방사선을 받을 경우를 말하고 방사선량이나 피폭선량 혹은 선량은 얼마나 많은 양의 방사선을 받았는지 표현합니다. 일반인이 인공으로부터 받는 방사선 피폭량의 연간 허용치를 1mS로 제한하고 있으며 관계업계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연간 허용치는 20mS입니다. 참고 버튼을 클릭해서 방사선의 주요 측정 단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외부 피폭과 내부 피폭은 차이점이 있는데요. 외부 피폭은 사람의 신체 외부에 있는 방사선으로부터 방출된 방사선에 의한 피폭으로 투과력이 센 X선, 감마선 등은 신체 조직 전체에 영향을 주지만 투과력이 약한 베타선은 피부 및 안구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외부 피폭은 방사능 노출원과 멀리하면 방사능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내부 피폭은 먼지나 공기 등 체내로 섭취되거나 체내에서 생성된 방사성 물질 혹은 상처 입은 피부 조직으로 방사성 물질이 유입된 경우를 말합니다. 내부 피폭은 방사능 물질이 배출되기 전까지 몸속에서 방사선을 발생시키며 염색체 및 세포를 손상시키고 각종 질병, 기형, 암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내부 피폭이 외부 피폭에 비해 훨씬 위험하며 극소량이라도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사선은 인체 각 기관의 세포의 종류나 재생률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인체 부위별 방사선의 반응도를 살펴볼까요? 가장 예민한 조직은 임파선, 조혈기관, 생식기관, 작은 창자입니다. 두 번째로 예민한 조직은 피부, 눈동자, 위이며 세 번째로 예민한 조직은 실핏줄, 성장 중인 뼈, 연골입니다. 가장 둔감한 조직은 신경조직, 뼈, 근육, 혈관, 지방조직 등입니다. 참고 버튼을 클릭해서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인체가 피폭을 받게 될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의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물리적 단계는 방사선 에너지에 의해 인체의 물이 이온화되는 단계이고, 물리화학적인 단계는 이온화된 물이 다른 물 분자와 반응하여 과산화물을 생성하는 단계이며, 화학적 단계는 앞서 생긴 과산화물이 세포의 단백질이나 효소, DNA 등에 작용해 산화시키거나 활성을 잃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화학생물학적 단계는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변화로 각각의 세포가 손상의 정도에 따라 대응하는 과정으로 손상 정도가 가볍다면 스스로 복구가 가능하지만 일정 임계치를 넘으면 세포 분열의 지연 혹은 중단이나 세포 사멸이 나타나기도 하고 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식세포의 경우 염색체 손상으로 인해 다음 세대로까지 이상 증세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시간에 따른 방사선의 인체 손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급성 방사선 증후군이란 전신 혹은 광범위한 신체 부위가 대량의 방사선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신경혈관계, 조혈계, 위장관계, 피부 등의 손상이 나타납니다. 피폭 수준에 따른 급성 방사선 증후군 증상은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사선 조세에 의해 나타나는 장기적인 이상 증세로는 피폭 이후 급성 방사선 증후군에서 회복되었더라도 장기적으로 갑상선, 생식기, 유방, 골수, 림프선 등의 암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신경세포의 지속적인 손상으로 시력이나 청력의 저하, 신경학적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식세포 역시 세포 분열이 활발한 곳이기에 방사선에 대한 민감도가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방사선에 의한 DNA 이상이 생기면 해당 부위의 유전자가 손상된 상태로 복제되거나 혹은 손상된 염색체가 세포 분열 시 고루 나뉘지 못하고 한쪽으로 쏠리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유전적으로 손상된 생식세포는 기형을 지닌 자손이 태어나게 됩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다음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맞았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방사선 방호. 방사선을 방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방사선이 어떻게 인체에 침입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방사선은 소화기 계통, 피부, 특히 상처 부위에 묻거나 호흡기를 통하여 인체에 침입합니다. 방사성 물질을 취급할 때는 사용하지 않는 방사성 물질은 밀폐된 용기에 넣어 정해진 장소에 보관하고 관계자 외에는 가능한 한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동미원소 등 방사성 물질을 사용할 때에는 안전한 취급법을 숙지하여 정해진 장소에서 사용토록 하고 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며 만일 오염될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빠르게 오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대비하도록 합니다. 또한 오염 제거에 사용한 물건이나 그 밖의 방사성 물질 취급과 관련된 물질이나 물건을 폐기할 때에는 정해진 장소와 방법에 따라 폐기하도록 합니다. 외부 피폭의 방호에는 거리, 차폐, 시간의 3원칙이 있는데요. 첫째, 방사선원과의 거리를 될 수 있는 한 멀리 합니다. 방사선의 세기는 선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거리가 더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방호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납니다. 둘째, 방사선원과의 사이에 적합한 차폐를 합니다. 방사선은 종류 및 에너지에 따라 투과력이 다르기 때문에 차폐물의 재료와 두께 또한 각각의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참고 버튼을 클릭하여 방사선 종류별 차폐에 대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방사선을 받는 시간을 될 수 있는 한 짧게 합니다. 방사 선량률은 일정한 장소에서 사람이 받는 선량은 장소에 머무르는 시간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방사선 작업의 종사자는 작업 여건에 적합한 방호용 기구나 방호용 복장 등을 갖추어 착용하고 작업 시간을 짧게 제한토록 하며 시간이 걸리는 작업의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교대로 작업하여 개인의 방사선 피폭 선량을 법령에 정해진 규정에 따르도록 합니다. 반면 내부 피폭 방호는 격리, 희석, 경로의 차단이 있습니다. 첫째, 방사성 물질을 작업자로부터 격리시켜 방사성 물질을 차단합니다. 방사성 물질을 작업자의 작업 환경에서 격리시키면 방사성 물질이 인체 내에 섭취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방사성 물질을 작업 환경에서 격리시키는 방법으로는 작업 장소의 제한이나 또는 후드, 글러브 박스, 핫셀 등의 설비나 시설을 이용하여 격리합니다. 둘째,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희석하여 작업 환경을 개선합니다. 작업에 사용되는 방사성 물질의 방사능을 줄이거나 또는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희석시키면 결과적으로 취급하는 방사성 물질의 양이 작아져 체내 섭취도 그만큼 적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작업 환경에서 방사선 물질의 농도를 희석시키는 방법으로는 공기 정화, 필터링 후의 배기와 배수, 표면 오염의 제거 등이 있습니다.
셋째, 방사성 물질이 인체에 침입하는 경로를 차단합니다. 방사성 물질의 인체 내 섭취 경로는 호흡기, 소화기, 피부의 상처입니다. 방사선 작업장 내에서 공기 오염도가 높은 작업장에서 작업을 할 경우 방독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며 작업장 내에서 음식물 섭취 및 흡연 행위를 금지합니다. 또한 방호복, 장갑 등을 착용하여 피부나 상처로 방사성 물질이 체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내부 피폭 방어 방법의 하나인 블로킹도 살펴보겠습니다. 블로킹이란 흡수 재료로 시험체를 둘러싸거나 그 일부를 덮는 방법을 말합니다. 대규모 원전 사고 시 방사성 옥소가 대량으로 누출되었을 경우 블로킹 방법을 적용하면 안정 옥소를 과도하게 체내에 섭취함으로써 방사성 옥소의 섭취를 막는 것입니다. 즉, 안정 옥소에 120mg을 투입하여 갑상선에 대한 방사성 옥소의 섭취를 99%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다음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맞았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퀴즈를 통해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총 3문항이 제시됩니다. 제시된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후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살펴본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세요. 이것으로 방사선 업무 개요 및 종류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